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종목 먼저 통신주 보겠습니다. 시장이 날아 올라가고 있지만 통신주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서 크게 놀랄 것도 아니지만 오늘은 이슈가 분명 있습니다, 통신주에. 그동안 5G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난해 참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히려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까요? 이 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5G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제살 깎아먹기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3% 넘게, LG유플러스는 5% 넘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볼까요? 1.7%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삼성전자 46,5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금요일에 1분기 잠정 실적 내놓게 되는데 실적 안 좋을 것인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아는 사실도 다 주가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시각. 당분간은 코스피 상승을 외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국내 대표주들의 상승세를 점치면서 주가가 더 갈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현재도 1.7%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HLB 보겠습니다. 무려 상승폭 더 키웠네요. 10%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암 3차 신약 물질인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결과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불러집니다. 한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쯤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 임상 결과 나오기 한 2달 전부터 주가가 가장 큰 모멘텀을 받으면서 움직인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 더 갈 수 있을까요? 88,200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의 상승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들이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도 괜찮은 징조로 보여지고 괜찮은 신호로 보여지고요. 또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3% 넘는 상승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할게요. 요즘 증권주들도 흐름 괜찮습니다. 지수 올라가고 또 증권주들도 뒤따라서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4분기처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돌발 변수, 쇼크가 있지는 않는 한 증권주들도 올해 이익 잘 낼 거고 주가도 더 잘 나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진짜 그러할지 이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피경 코리아는 오늘 장 초반부터 얘기 참 많았죠. 어제 참 많이 올랐었고 오늘도 5% 넘는 상승,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신고가 기록이고요.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업초, 판매 업체에 불과했던 그런 이미지가 강했던 슈피경 코리아가 이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아마존에서 정말 잘 팔고 있는 업체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77,800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긴 한데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국의 이 게임 외자 판호가 발급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전해집니다. 외국 게임 업체들에 대한 판호가 한 30개 정도로 어제 이제 재발급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게 1년 1개월만 일 아니겠습니까? 국내 기업들도 일단 기대를 걸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옥석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부터 볼까요? 게임주 먼저 볼까요, 차장님? 네.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들 장 초반부터 강했고요. 어떤 평가 내리고 계세요? 외자에 대해 게임에 대해서 판호 허가를 중국 정부가 내렸습니다. 약 한 30개 업체에 내렸는데 주로 일본 회사들이 또 대다수를 좀 차지를 했고요. 우리나라 게임 업체가 직접적으로 딱 낸 건 없고 NH 엔터의 자회사를 통해서 컴파스라는 모바일 게임이 이제 이번에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내 업체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진출에 대한 청신호가 열릴 수 있는 기대감이 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게임주들의 그런 상승 탄력도가 센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펀더멘털들이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상승도 지속적으로 움직일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 아직 국내 업체가 본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익으로 좀 잡히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좀 본다면은 오늘의 그런 그 판호 허가에 대한 기대감 향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어도 될 이슈인 거죠? 예, 그 우선은 게임 업체들에 대한 그런 실적 전망들 사실 뭐 작년부터 상당히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은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저희가 기대를 해본다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좀 확인한 걸로 좀 대다수의 게임 업체들이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중국에 대한 그 허가 기대감, 판호에 대한 기대감들은 향후에 대다수의 그런 게임 업체들이 우리나라 뭐 웹젠이라든가 위메이드, 뭐 NHN, 뭐 펄어비스, 뭐 대다수 뭐 넷게임까지 대부분의 그런 그 업체들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보이고 있어서 좋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오늘이야 뭐 전반적으로 기대감 쏠리면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 좀 분위기가 조금 더 무르익는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좀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빨리 이렇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중국 진출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감이 있는 그 웹젠이 가장 큰 그 성장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그런 IP를 활용한 그런 그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게임들을 갖고 있고요. 그 진작에 뭐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임들에 대한 그 대작들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미 뭐 하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도 웹젠 같은 경우에 뭐 장 초반에는 약 한 10% 이상의 상승세로 좀 기록을 하다가 현재는 한 6%의 그런 그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조금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좋고요. 그중에 웹젠 한번 눈여겨봅니다. 이번에는 슈피겐 코리아 볼게요.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유명합니다. 국내에서 단순히 이제 뭐 오픈마켓, 뭐 쿠팡이나 뭐 위메프 이런 쪽에서 뭐 뭘 팔고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담당하고 있는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는데 제품이 또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 들립니다. 그렇죠. 대단한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도 궁금한데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슈피겐 코리아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좀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때 아마존에 이제 들어간다 네. 이 뉴스 전하면서 얘기를 예, 나눴었던 예. 기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화장품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을 했다. 네. 그래서 뭐 긴 박스권을 이제 뚫을 수 있는 좀 계기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슈피겐 코리아 두 가지 투자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마존 플랫폼을 활용한 화장품 진출. 그래서 현재 뭐 그 마스크팩 부분에서는 판매를 좀 이익까지 뭐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슈피겐 코리아가 갖고 있는 본업 그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인데 올해 5G 폰, 그다음에 폴더블 폰들이 새롭게 그런 신규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한 그런 구매 욕구들이 새롭게 진출이 가능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는 주로 북미 시장을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라는 큰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애플이라든가 그런 삼성전자를 활용한 그런 MS를 좀 넓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북미, 유럽 시장과 더불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걸로 좀 보이고 있다면은 최근에 뭐 화웨이, 뭐 샤오미 등 신규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됨으로써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한 구매 욕구는 더욱더 좀 커가질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그 기간보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교체하는 그 기간이 더 짧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빠르게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더 커지고 최근 들어서 단가들이 스마트폰이 비싸다 보니까 보호 케이스, 보호 필름에 대한 그 욕구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 욕구가 최근에 그런 그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좀 키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도 10% 이상 급등으로 마무리됐었고 네네. 오늘 또 7% 가까운 상승 진행되는데
그래도 괜찮다고요, 지금도? 그렇죠. 그 2월부터 그 주가는 약 한 2달 동안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3월 그 중순에 이제 이 시간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아마존에 이제 진출, 새롭게 화장품 성장 동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큰 상승폭을 좀 기록을 하다가 주가가 다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한번 다시 레벨업이 되려고 한다면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패턴이 가장 좋거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은 새로운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왔다는 신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7만 원을 가볍게 돌파를 하고 오늘 약 10%의 그 상승세로 좀 실현을 하는 것들은 새로운 추세로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가겠습니다. 예, 슈피겐 코리아도 일단 이렇게 찍어보고요. 이번에는 증권주 한번 볼까요? 증권주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요즘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요.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근데 아직까지는 막 거래 대금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조짐은 보이질 않는 것 같긴 한데 네. 좋아지고 있어요? 업계도 종사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 방금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래 대금, 거래량이 이제 증시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와야지 위탁 매매, 브로커리지 영업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제 수수료가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증시장은 글로벌 유동 정책,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에 대한 그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지수는 점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래량 거래 대금이 확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조금은 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은 점차적으로 1분기부터 서서히 거래 대금이 조금씩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신용융자 자금들도 점차적으로 좀 증가한다는 것들은 향후에 그런 증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정부도 이제 거래세를 점차적으로 내림을 해서 증시 활성화 정책을 좀 피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증시 여건들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본다면은 증권업계는 점차적으로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우호적인 상황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업계도 이제 뭐 대체 투자, 그다음에 이제 지분을 보유 자산의 증가로 인한 그런 실적적인 측면들도 상당히 좀 증가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이제 금리가 점차적으로 내려간다면은 채권에 대한 투자 이익도 상당히 좀 증가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분명히 뚜렷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작년에도 증권업계 실적 사상 최대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주가는 실질적으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주가라는 거는 성장성을 그 담보로 해야 되는데 증권업계가 성장성이 없다고 좀 보는 거죠. 일시적으로 한 해 반기, 분기에 대한 실적들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증시 전반적으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약세를 좀 면치를 못했던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좀 싸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향후에 그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발달하면은 지금의 그 증권업종에 대한 그런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좀 풍부할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는 사도 무방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권주에 대해서도 좋아요 가겠습니다. 오늘 계속 좋아요 나와요. 이번에는 롯데정밀화 살펴볼게요. 4거래일 연속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막 엄청나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네. 그리고 주력 제품 가격이 회복돼서 또 엄청나게 턴한다 이런 것도 아닌데 네.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롯데 정밀화학뿐만이 아니라 그 대부분의 그런 화학 업종, 뭐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뭐 금호석유, 뭐 철강 업종, 경기 민감주, 경기 사이클 움직이는 그 민감주들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그런 그 중국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큰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PMI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50을 넘어갔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조금은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중국이 좋아야지 화학 업종들이 좋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대부분의 그런 그 제품들에 대한 가격 결정력, 그 다음에 수요 결정력을 중국이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가 좋아야지 국내의 화학 업종의 주가도 바로미터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도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없는 측면들이 좀 크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주로 정밀화학 제품, 일반 화학 제품, 전자재료 제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가성소다라든가 에폭시 수지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ECGH 그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다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들의 가격 차이 마진이 없던 것들이 마진이 벌어진다는 것들은 수요가 생김으로써 새로운 그런 공급할 수 있는 그 제품의 가격이 높아졌다는 걸 좀 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회사의 영업의 이익의 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저하고 패턴이 화학 업종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 투자 의견 좋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화학 업종들의 1분기 실적들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안 좋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2분기를 지나가지고 하반기에 좋다고 좀 보고 있는 것들이 가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확장이 되고 있고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을 수 있는 좀 계기가 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도 지금의 가격대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3거래일 연속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은 이미 45,000원대에서 조금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측면들은 있으나 조정 시마다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한 그 화학 업종에 대한 그런 그 반등의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까지도 좋아요로 갑니다. 오늘 올 좋아요 나왔어요. 내일장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좋을걸? 딱 하나지만 꼽아주세요. 어떤 걸로 갈까요? 아무래도 그 성장 모멘텀이 조금 갖고 있는 슈피겐코리아, 새로운 신고가 가격이 돌파하고 있는 슈피겐코리아로 정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오늘 정말 강했고 앞으로도 강할 이 종목 슈피겐코리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